개인적으로도 반성도 하고 마음도 다잡아보 2022년 제 혈당을 빠르게 살펴봤고요. 사실 다른 지표들보다 이게 가장 안녕하세요. 22년차 일형당뇨인 당뇨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근 한 달 만인 것 같은데 핑계지만 정말 말도 못하게 바빴어요. 본의 아니게 제 회사 일도 2배, 3배로 늘었고요. 덕분에 일주일에 2일은 출장을 다니고 야근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개인적으로도 12년 동안 살았던 동네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이시죠? 아무튼 영상을 올려야지 하다가 시간이 금방 가버렸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쉬는 동안에 그냥 쉰 건 아니고요. 어떤 컨텐츠를 올릴까 고민을 해서 드디어 새로운 컨텐츠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름하여 당뇨씨의 혈당 탐구. 말하고 나니까 좀 쑥스럽네요. 예전에는 연속 혈당기가 없었지만 제가 그래도 21년 동안 혈당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면서 살았거든요. 당화혈색소가 제일 잘 나왔을 경우가 5.5, 5.6 이 정도 나왔고요. 가장 안 좋았을 때가 6.5, 6.6, 6.7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몸무게도 제가 고3 때 몸무게를 지금 20년 넘게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니까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당화혈색소가 모든 걸 말해주진 않아요. 당화혈색소 말고도 변동계수, TIR 등 다양한 혈당 관련된 지표 값들을 연속 혈당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요즘에는 회사 일이 바빠서 혈당 관리를 예전만큼 제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제 한 달 동안의 혈당을 되돌아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반성도 하고 마음도 다잡아보는 그런 컨텐츠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제 혈당 추이를 보시면서 내가 훨씬 더 관리를 잘하고 있네? 이렇게 좀 위안도 삼으시고 안심도 하시고 함께 응원하면서 혈당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뇨씨의 혈당 탐구는 매달 첫째 주에 올려볼 생각이고요. 오늘은 지금이 5월이 됐으니까 1월, 2월, 3월, 4월 제 혈당과 각종 지표들을 빠르게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그 AGP 보고서를 보면서 제 과거 혈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GP라는 게 외래 혈당 프로필이라고도 불러요. 영어 약자로는 여기 보이시죠? 예, 이렇게 되는데 국제당뇨병 센터의 공식적인 표준 포도당 보고서, 한 장짜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을 하시면 이 한 장짜리 AGP 보고서를 볼 수가 있고 이 보고서에서 중요한 지표들을 보면서 내가 혈당 관리를 잘 하고 있구나 아니면 잘 못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1월 AGP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게 제 1월 한 달 동안의 AGP 보고서고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중요한 지표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월 한 달 동안의 평균 포도당은 129였네요. 네, 이 평균 혈당을 당화혈색소 수치로 환산한 게 추정치가 6.1입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병원에서 측정한 당화혈색소하고 이 보고서의 당화혈색소가 거의 유사하고요. 6.1이면 굉장히 훌륭하죠. 그런데 이 당화혈색소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중요한 게 바로 이 변동계수 CV라고 부르는데 이 CV도 함께 봐야 됩니다. 이 변동계수 CV는 혈당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고요. 혈당의 표준 편차를 혈당의 평균으로 나눈 값이어서 이게 높으면 혈당 변동이 커서 고혈당, 저혈당이 자주 발생한다는 거예요. 특히 저혈당이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 이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병원에서 권고하는 이 CV 수치는 36% 이하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월 달에는 32.9%니까 제가 평균적으로 과거에 30에서 한 35% 정도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지표가 이 가운데에 있는, 이거 보이시죠? 가운데에 있는 TIR, Time in Range라는 이 지표인데요. 저는 사실 다른 지표들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목표 범위 내의 혈당의 비율을 뜻하는 거거든요. 목표 범위는 여기 70에서 180 사이를 목표 범위로 하고 있고요. 이 권장 목표치는 이 목표 범위 내에는 70% 이상 들어오는 걸 권장하고 있고요. 저는 84%죠. 그리고 그 매우 높음, 이게 이제 2단계 고혈당 범위인 이 매우 높음이 250 이상 혈당인 건데, 이 범위는 5% 미만 들어와야 해요. 저는 1.2%로 굉장히 양호하죠. 그리고 이 1단계 고혈당, 높음과 2단계 고혈당, 매우 높음 이 범위가 180 이상의 혈당인데 이게 25% 미만이 목표치고요. 저 같은 경우는 11.4%로 양호하죠. 이게 11.4%가 매우 높음도 포함하는 수치예요. 그리고 이 매우 낮은 2단계 저혈당인 이 혈당 54 이하의 저혈당인데, 이건 1% 이하를 목표치로 삼고 있고요. 저는 0.6% 잘 관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1단계 저혈당인 70 이하의 혈당은 사실 4% 이하를 목표로 잡고 있어요. 저 살짝 넘어갔긴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제 1월 TIR은 목표 범위 내에 너무 훌륭하게 잘 들어오고 있어요. 다만 이제 70 이하의 저혈당이 4.6%로 약간 높은데, 이 정도면 뭐 거의 정상인에 가까운 TIR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한 달 평균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 가운데 이 주황색 선이 50% 중간값을 나타내요. 이 주황색 선을 보면서 탄수화물 개수하고 교정 개수가 적절한지 살펴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제 그래프가 맞나 싶을 정도로 1월은 정말 관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아침 혈당이 살짝 높은 편인데, 출근하고 나서 오전에 이제 회의가 많아요. 그래서 오전 회의를 많이 하게 되면 스트레스 때문인지 조금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조금 더 제가 일찍 일어나서 지금 아침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4월 그래프랑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2월 한 달 동안의 혈당 보고서고요. 제가 1월 말 정도에 회사에서 과제 2개를 추가로 맡게 돼가지고 이때부터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이제 바빠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평균 포도당이 약간 올랐죠. 131. 그리고 당화혈색소 추정치도 6.15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변동 개수도 아직까지는 32.5%로 36% 이하라고 하면 제가 괜찮다고 했죠. 괜찮고요. TIR도 목표 범위 내 82%,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저혈당이 약간 더 늘어났고 180 이상의 고혈당도 1% 정도 더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도 보시면 이렇게 조금 전체적으로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좀 이렇게 높은 혈당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3월 혈당 보겠습니다. 네, 제 3월 혈당인데 더 높아졌죠. 평균 포도당은 137이 됐고 당화혈색소 추정치도 6.4. 제가 가장 안 좋았을 때 상태에 거의 근접했고요. 변동 개수도 36%를 넘었어요. TIR도 아직까지는 범위 내에 있긴 한데 2월 달에 비하면 확실하게 나빠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도 보시면 한참 이제 회사에 있을 시간대, 이제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때 평균적으로 혈당이 되게 높아졌음을 보실 수가 있어요. 3월에 제가
회사 일도 많아졌고, 그리고 제가 4월 달에 이사를 해야 돼서 뭐 알아볼 것도 많고 정말 바빠서 시간 내서 이렇게 틈틈이 운동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4월 혈당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나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뭐 당화혈색소 6.5 뭐 금방 넘어가겠다 싶어서 좀 피곤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4월부터는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아침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바로 4월 혈당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제 4월 혈당 보면 평균 포도당은 조금 낮아졌죠. 그리고 당화혈색소 추정치도 6 아래로 5.8로 좀 더 낮아졌고, 변동계 수는 아직까지도 뭐 그전처럼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36 이하이긴 한데 조금 높죠. 그리고 TIR도 범위 내에 있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약간 그 점처럼 확실하게 관리가 안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시 이후에 이게 아침 혈당이 조금 높죠. 근데 이건 그 전이랑은 좀 달라요. 제가 4월부터 아침 출근길에 40분 정도씩 사이클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급격하게 운동을 한 이후에 갑자기 운동을 멈추면 운동 중에 나왔던 이제 간에 저장된 포도당이 일시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고혈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운동 후 고혈당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휴식을 취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정상 혈당으로 복귀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뭐 12시 되기 전에 정상 혈당이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오후 혈당도 이렇게 잘 유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고혈당은 급격한 운동 후에 고혈당일 거고요. 이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올라가는 것도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조금 반성을 하자면 이 낮음 저혈당을 4% 이하로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7%, 그 전보다 더 높아졌어요. 4월에도 여전히 제가 야근을 많이 해가지고 평소보다 좀 주사를 더 맞다 보니까 밤 늦은 시간, 보시면은 이렇게 밤 늦은 시간, 그리고 새벽 저혈당이 좀 많아졌고요. 이걸 좀 줄이려면 일과를 좀 일찍 마치고 적당히 좋은 혈당에서 잠을 일찍 자야 해요. 그래서 5월에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혈당 탐구 첫 번째 시간으로 2022년 제 혈당을 빠르게 살펴봤고요. 5월에는 제가 제 운동량을 좀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수영을 얼마나 하고, 사이클은 얼마나 하고, 러닝은 얼마나 하고, 하루에 몇만 보씩 이렇게 걷는지 기록으로 좀 남기고 있어서 운동량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5월 혈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다시 그때 찾아오도록 할게요. 모두 건강하시고요. 당뇨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엄마도 뽀뽀해줘요. 엄마도 뽀뽀. 엄마는? 엄마.